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군무원 기술직렬 중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통신직과 전자직에 대한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군무원 46개 직렬 중에서 기술 직렬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쉽게 군무원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대학에서 인문계열을 졸업했다. 인문계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문학이라든지 영문학을 전공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행정직이나 군수직을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행정직이나 군수직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대략 90점이고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내가 인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이게 쉽게 90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술직렬을 관심을 갖게 되면은 기술직렬에는 미달직렬, 모집을 다 못하는 그런 미달이 나는 그런 기술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문계열이 기술직으로 전향을 하게 되면은 인문 계열의 졸업생이 행정학이나 군수직을 하게 되게도 결국 비전공자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조금만 열어놓고 보게 되면은 기술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미달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40점 됩니다. 40점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직렬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통신직이라든지 전자직, 유도무기, 총포, 탄약직 등이 지금 몇 년간 연속적으로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고 유도무기하고 총포는 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이 있는데 유도무기 총포에는 기계공학에서 과락이 참 잘 납니다.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 탄약직 같은 경우에는 화공연력학이 있어요. 화공연력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과락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전공자들 인문계열이나 타 계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통신직하고 전자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이런 직렬들, 기술 직렬은 과락만 면하면,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과목, 세 과목을 보게 되는데 40점 이하를 받게 되면은 과락이죠. 그러면은 40점 이상을 받게 되면은 합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 직렬을 조금만 노려보면은 40점을 취득하게 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뭐 비전공자로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열정만 조금만 가지면은 40점은 쉽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신직과 전자직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목의 특성, 공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과목입니다. 통신직하고 전자직을 보게 되면은 국어는 뭐 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학을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달라지는 과목은 통신공학이고 하나는 전자회로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통으로 있는 이 전자공학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 내용에는 회로이론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논리회로가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로 전자회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10문항, 여기서 5문항, 여기서 10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자공학입니다. 전자공학.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이론도 공부하고 논리회로, 전자회로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통신공학은 이제 그렇다 치고 통신공학은 이거는 약간의 암기성 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학의 어떤 능력이 약간 특성이 낮다 이거죠. 수학을 좀 몰라도 통신공학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회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전자회로에는 나오는 내용이 논리회로하고 전자회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이것이 보통 한 20문항 또는 21문항 정도 나오고, 이것이 한 4문항 내지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모여서 전자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전자직 같은 경우에 오늘은 이제 통신직보다도 내가 전자직을 한번 좀 관심을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인강에서는 저 통신직의 특성은 이미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통신직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전자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전자공학을 할 때 논리회로하고 전자회로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전자회로에도 또 이 부분이 그럼 이거하고 같죠? 그러면은 이게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중복성이 약 한 40%, 요 과목과 요 과목이 한 40% 중복성을 갖기 때문에 공부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공부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시험이 요거하고 이거 중복이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어떤 궤론적인 것 또는 개괄적인 게 나온다면은 요거는 약간 심화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심화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직의 특징은 공부량이 적다. 공부량이 통신직에 비해서 적다. 그 다음에 과목의 중복성이 있어서 전자회로를 잘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서는 수학적인 요소가 좀 약했는데, 이거는 수학적인 요소가 조금 통신직보다 조금 많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수학적인 그것만 좀 강하면은 굉장히 전자직이 유리하겠죠. 공부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신직하고 전자직에 대해서 우리가 3년간 커트라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6군을 기본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자, 통신직은 커트라인이 40점이었고 전자직은 46.33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지금 미달이 난 거죠. 이때 우리가 통신직은 346명 대규모 모집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이거는 그때 미달은 아니었는데 카트라인이 그래도 46점으로 그렇게 높진 않죠. 전자직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자, 이때 우리가 통신직은 220명을 모집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것도 미달이고 사실은 이것도 두 개 다 미달 사태가 났는 거죠. 미달 모집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락만 면하면은 두 군데 다 통신직, 전자직 다 합격이 가능했던 거죠. 자, 올해 2024년 엊그제 시험이 있었습니다. 통신직은 49점입니다. 49점으로 뭐 50점이 안 됐죠. 자, 이거는 지금 대규모 미달 사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68명 모집을 했어요. 육군 같은 경우에. 근데 68명 모집에서 1차 필기 시험이 26명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락이고, 자, 26명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4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가락만 면하면은 합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에서는 전자직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2024년도 군무원 합격 카트라인을 통신직하고 전자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육군의 경우 제일 모집 단위가 많은 육군의 경우 통신직은 49점, 자, 전자직은 42.66입니다. 이거 대규모 미달 사태입니다. 미달이 낮다 이거죠. 자, 해군이 올해 점수가 되게 높습니다. 통신직 61.33, 이거는 52점 보시면 되겠고, 자, 특이한 거는 공군이 지금까지 점수가 상당히 해군보다 높았는데 올해는 겁을 먹고 모집 단위가 적다 보니까 겁을 먹어서 그런지 50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63, 이거는 또 국방부 전자직은 52점입니다. 노려볼 만하죠. 높지가 않습니다. 자, 올해 특이한 것은 국방부가 통신직을 31명 모집했어요. 많이 모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2점으로서 이게 국방부 전자직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해병대는 이제 61.33, 그 다음에 52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군무원 통신직에 대한 여러 경쟁률과 커트라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보면은, 자, 육군을 기준으로 모집 단위가 가장 많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육군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통신직에 346명을 모집했어요. 굉장히 많이 모집했죠. 그래서 이때 경쟁률은 3대 1인데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서 카트라인이 40입니다. 그죠? 그때 뭐 많이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220명을 모집했어요. 좀 줄었죠. 근데 올해 통신직에 88명 모집이 됐거든요. 육군 88명 모집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자, 이때 전년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2023년도에 22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150명 밖에 모집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70명 미달이죠. 70명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2023년 12월에 여기 80명 경체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23년도 12월에 80명 경체 모집을 함으로써 여기 미달된 것이 이쪽으로 이월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체를 모집하지 않았다면은 이때 정원이 188명이 되는 거예요. 168명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88하고 한 168명이 사실은 모집이 되어야 되는데 경체를 하는 바람에 여기 88명밖에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점수가 경쟁률이 올라가서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 40점 되죠. 40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사실은 이제 이때가 미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25년도에는 통신직이 한 150명 정도 이상은 뽑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통신직의 특이한 것은 이제 올해 이제 공군이 많이 줄었죠. 공군이 올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20명, 그 다음에 16명 하다가 올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여기도 경체 모집이 있었습니다. 자, 국방부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군무원 전자직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전자직 같은 경우에 자, 육군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9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은 3대 1이었고 카트라인은 46.33이었고, 자, 2023년도에 100명 정도를 모집했죠. 경쟁률은 1.6대 1, 카트라인은 41.3, 미달이었습니다. 계속 전자직은 미달입니다. 올해도 68명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1.2대 1이었고, 자,
28명 모집했는데 올해 1차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26명 합격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과락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도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서 지금 내년으로 정원이 이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카트라인은 과락만 면하면 됐죠. 자, 특히 올해 공군 점수도 그렇게 높진 않았고 국방부 전자직도 50점대로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자, 전자직은 뭐 국방부 사실 좋지 않습니까? 공군도 좋은데 60점만 넘으면은 어디든지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직렬이 전자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통신직과 전자직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직을 공부하다가 전자직으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전자공학하고 통신공학을 공부를 하다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4월달에 경쟁률을 보고, 지원 현황을 보고, 나는 전자직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통신공학을 버려버리면 돼요. 버려버리고, 자, 전자공학을 어차피 이미 공부를 했어요. 회로이론, 그 다음에 논리회로, 전자회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공학을 버려버리고 전자회로를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심화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전자직에 응시를 바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전자직을 공부하다가 통신직으로는 넘어오기가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통신공학을 이거는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신공학을 준비하기가 그렇게 한두 달 만에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직을 하다가 전자직으로 넘어가는 것은 쉬워요. 이거는 쉽습니다. 근데 전자직을 준비하다가 통신직으로 전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특징은 뭐냐면은 전자직은 공부량이 한 과목이 적죠. 공부량이 굉장히 적다. 통신을 안 해도 되니까 한 과목이 적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전자회로를 이거는 전자회로를 좀 심화 학습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암기 과목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뭐 인문계열 비전공자들도 또 통신직에는 쉽게 도전해서 합격하기가 행정직이나 군수직보다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전자 통신직 공무원을 양성하는 엘림에듀넷과 엘림고시학원에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에서 엘림에듀넷이나 또는 엘림고시학원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엘림에듀넷은 여러분들이 교재 판매와 수험서, 그 다음 인강을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되겠고, 엘림고시학원은 우리가 실강학원입니다. 창원에 소재하며 전직렬 군무원, 그 다음에 공무원 전직렬 실강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직 공무원을 특성화해서, 특성화라는 것은 중점을 두고 육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렬은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술 직렬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또 양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을 친절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